민주당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TF를 구성했습니다. 예. 자, TF에 소속되어 있는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시그너처 환대인 죽은 드셨습니까? 예, 죽도 맛있게 먹었고 이렇게 수저에 진성준이라고 이름도 붙여놓으셨더라고요. 네, 아주 의전을 받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겸손 의전입니다. 예. 이 도이치모터스 TF가 만들어졌죠. 네, 예, 그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모셨는데 그 전에 원내수석 부대표시니까 이것부터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란은 적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UAE의 적이다. UAE의 적이다. 예. 근데 이제 우리와 UAE가 형제국이라고 했으니까 네, 우리의 적이기도 하다는 말이잖아요. 3단 논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예. 이란이 이제 발끈했습니다. 근데 맞초치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지금 외교가에서는 그 맞초치 잘 안 하는데 맞초치는 서로 쌍방에 대해서 막 잘못을 따질 때인데 우리가 이란의 잘못을 따질 건 없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형식상으로는 주한 이란 대사를 예. 부른 거니까 그렇죠. 이제 초치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무슨 항의를 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하기는 어렵고 네. 정부 입장도 오해가 있었으니 오해를 풀어달라라고 해명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죠. 예. 이것을 무슨 이란이 우리 대사를 부른 것 그야말로 항의하기 위해서 조치한 것과 똑같이 맞대응하는 거라고 한다면 양국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일이죠. 그렇게 겉으로는 보이는데 네, 그래서 정부가 이거를 무슨 자존심 싸움으로 갈 문제가 아니다. 명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실언한 것 아닙니까? 실언한 거죠, 사실. 뭐 의도는 없었다 할지라도 네.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교부가 대통령에게 해외 순방을 위해서 미리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이란은 아랍에미리트의 잠재적 위협으로 아랍에미리트가 보고 있다. 하지만 경제 거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 거래를 자꾸 하려고 한다. 예. 이렇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잠재적 위협이란 말을 적이라고 확대 과장 해석하고 그 뒷부분은 또 생략해 버린 거죠. 그렇죠. 최대 계획국인데. 예. 그렇죠. 근데 그걸 잠재적 위협이라고 표현할 수도 꼭 그렇게 얘기했어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은 워낙 단순한 이분법을 좋아하니까 그냥 대뜸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엉겹결에 실수했다라고 솔직하게 시인하고 사과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 바이든 날리면 시즌2입니다 이거.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그건 이제 말 실수였고 우리가 신뢰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네. 당신들이 잘못 알아들었다. 오해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당신들이 잘못 알아들은 거고 이란하고 관계없는 이란 말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했죠. 그리고 3단 논법은 우리나라만 통하나요? 전 세계가 통하잖아요. 그렇죠. 형제다. 네. 그런데 형제국의 적이다. 그러면 우리의 적이기도 하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알아듣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여기서 이제 그럼 우리가 결례했다. 그 장병들에 대한 얘기만 했다. 오해다. 네. 가서 좀 풀어주면 되잖아요. 저는 특사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사반에서 조용히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이란한테 지고 있는 8조가 넘는 빚이 있지 않습니까? 70억 달러. 그러니까요. 석유를 사놓고 그 대금을 안 주고 있어요. 이란이 우리를 때린 게 아닌데 네. 이렇게 맞초치로 해결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우연하게도 한 이란 의원 친선협회 부회장이에요. 그런 줄도 알고 모셨어요. 아, 그러셨습니까? 그 이란 대사, 주한 대사를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이란에 갚아야 될 돈 석유 수입 대금 70억 불을 동결하고 있는 데에서 이란 대사가 아주 뭐랄까요? 외교관이니까 아주 그 노골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아도 정말로 속상하고 불편하다. 속상하죠. 라는 얘기를 하소연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란으로부터 석유 받아 다 썼잖아요. 네. 몇 년 전에 그것도. 그러니까요. 몇 년 전 대금을 아직도 은행에 지금 꺼내가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당한 돈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미국의 이제 이란 제재 때문에 그러는 건데 현금으로 줄 수 없다면 우리들이 원하는 생필품으로라도 좀 대신 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국에 있는 국민들 생각하면 정말 잠이 안 온다고 대사가 하소연을 해요. 아니 이게 8천만 원, 뭐 800억 이런 게 아니라 8조 아닙니까? 8조. 70억 달러. 어마어마한 액수죠. 예, 어마어마한. 자, 오늘은 근데 이 얘기 때문에 모신 게 아니라 네. TF 출범했는데 TF가 왜 출범한 겁니까? 뭐 그냥 짐작하시듯이 예.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공모 가담이 아주 분명한 것 같거든요.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들의 공판 과정에서 그렇죠. 검사의 신문 또 정황 증거로 다 지금 입증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검찰이 뭐 소환 일정을 조율한다는 얘기도 없고 지난 대선 당시에 한번 나오라고 했다가 선거 기간이라 안 된다고 해서 거부당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대선 서울지검. 이후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금 저 소환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다른 사람들 같으면 체포영장 발부받아 가지고 그냥 데려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랬으면 당장 잡혀갔죠. 그렇죠. 전화 공장장이나 똑같이 당장 잡혀갔을 텐데. 당장. 예. 그런데 뭐 그렇게 다시 불러서 조사하겠다는 무슨 소식도 없고 그 일정을 조율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그런 사이에 1심은 끝나버렸습니다. 그렇죠. 이제 결심되고 이제 선고만 남았죠. 예.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이렇게 특권을 누려도 되는 건가? 범죄 앞에 자유로운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가져오신 자료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자 그러면은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네.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해명을 했는데 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나는 게 많잖아요, 사실은. 아이고 그러면요 다 뒤집혔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선 예, 제가 그냥 대선 당시부터 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예. 근데 대선 당시에 윤석열 당시 후보가 해명하겠다고 그러면서 2010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신한은행 계좌로 10억 원을 이체하고 이걸로 주가 조작을 한다는 선수에게 일임해서 매매했고 그렇죠. 주가 조작은 본인과 상관없이 예. 지금 자료 화면에 떠 있는데 네. 본인은 맡겨놓기만 했다. 돈을 그렇죠. 그 주식 선수라고 하길래 네, 투자 전문가라고 하길래 맡겨놨는데 한 5개월, 4개월 해보니까 손해만 봤다. 4천만 원 손해 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돌려받았고 돌려받고 관계를 끊었다. 끊었다. 예. 그런데 그 뒤에 그게 검찰이 바라보는 주가 조작 1단계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가 조작 2단계 시기인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 사이에 네. 김건희 이 여사의 계좌가 계속 거래를 합니다. 그렇죠. 그 다른 증권사로 옮겨서 뭐 네. DS증권, 대우, 뭐 미래에셋 이런 쪽으로 옮겨가지고 그래서 검찰이 밝힌 바에 의하면 통정 거래가 한 40회 가량 있었다고 해요. 통정 거래라는 게 주가 조작의 전형적인 한 방식인데. 그렇습니다. 서로 짜고 그렇죠. 사고 팔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부인과 장모가 예, 둘 사이에 통정 거래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SBS의 계산한 보도에 의하면 당시 보도인데 9억 원의 시세 차익을 누렸다는 거예요. 9억 원의 시세 차익. 네, 4천만 원 손해 봤다고 했는데 9억 원의 시세 차익을 노렸고 그리고 더 이상 거래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주가 조작의 전형적인 방식 중에 하나인 통정 거래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공판 과정에서 막 드러났는데 보니까 대표적인 게 김건희 여사가 주식을 산 게 있고 네. 또 주식을 판 게 있더라고요. 예. 2010년 11월 3일입니다. 최은순 씨가 3,550원에 6만 2천 주 주식을 팔겠다고 하니까 32초인가요? 32초 뒤에 김건희 여사가 9만 주를 3,550원에 사겠다고 매수 주문을 내요. 네. 그런 게 통정 거래죠. 곧바로 거래가 체결됩니다. 그렇죠. 짜고 치는 거죠. 네. 그 전인 11월 1일 이것도 지금 공판에서 제기되어 가지고 보도가 되고 했는데 2010년 11월 1일에는 이른바 이 씨가 성과가 별로 안 나자 또 하나의 주포 네. 주가 조작 선수 김 씨라고 하는 사람을 영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등장했던 이 씨는
1차 주가 조작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네, 말하자면 해고가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선수가 영입된 겁니다. 네네. 보니까 예. 이 김 씨가 민 씨라고 하는 투자 전문가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 12시에 3,300원에 8만 주 때려주셈 이런 그렇죠, 그렇죠. 이게 때려달라는 말이 예. 팔아달라 이 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민 씨가 준비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고 예. 그러고 나서 곧바로 김건희 씨가 매도 주문을 냅니다. 직접.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가 조작 선수들끼리 언제 얼마의 가격에 얼마 주식을 팔기 준비해둬라. 네. 그랬더니 이제 또 다른 선수가 그 메시지를 받고 알겠다, 준비시키겠다. 네, 그러고 나서 실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전화로 네. 그 주문을 내죠. 7초 걸렸답니다. 그 문자와 전화 주문 사이에. 그렇게 미리 준비시켰고 예, 바로 지금입니다 하는 그 시간 네. 문자가 가니까 바로 실행에 옮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화 주문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했고 그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전화 주문 녹취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공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검사가 이 얘기를 했어요. 검사가 얘기했어요. 검사가 예, 다른 사람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니라 검사가 그 녹취를 듣고 네, 김건희 씨가 주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네, 공판 과정에서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전화해서 주문하지 않았냐고. 네, 그때는 부인이 아니니까 그냥 김건희라고만 법정에서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 통정거래했다고 검사가 법정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죠? 아니 그러니까 불러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 연결고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 조작 선수 김 씨, 민 씨, 거기에 또 이 씨가 등장하고 권오수가 등장하고 김건희가 등장하는데 이 연결고리, 연락고리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 일단이 이번 공판에서 드러난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김건희를 조사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TF를 구성해서 새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아닙니다. 그래서 네. 저희 TF도 이렇게 공판 과정에서 이게 공판이 1년 가까이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예. 공판 기록이 막 수만 페이지인데 예. 이 공판 기록을 다 점검을 해서 김건희 또 뭐 최은순 그 장모도 이 그 주식거래 개입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다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공판 과정에서 제기된 자료, 1차 자료를 또 확보해야 되겠다고 해서 비공개 TF를 만든 겁니다. 지금 자료를 자료 지금 확보하고 확보하는- 정리하는 단계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정리된 자료에서 그때는 놓쳤는데 새로 발견되는 사실이라든가 혹은 사실과 사실을 엮어서 전체 큰 그림이 나온다든가 그런 이제 작업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그건 제가 언제 나온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데 예. 일단 설 연휴 직후에는 저희들이 공판 기록을 점검하고 거기서 정리한 사실들을 좀 정리해서 우리 국민께 좀 알기 쉽게 한번 종합 정리해드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공판 과정에서 나왔던 그 파편적인 보도들 네. 이제 쭉 따라온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그런 분들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없으시죠. 예. 다시 짚어보자면 이상한 점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장모 최 씨하고 부인 김건희 씨가 통정거래했다는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네. 예? 수사 기록이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은순 씨의 계좌를 추적해야 되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법정에서 검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최은순 씨 명의 관련해 지금 저희도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글쎄요. 검사가 그걸 변호인에게 좀 확인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권오수 회장 쪽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래요. 검사가. 예, 검사가 뭘 못한 거죠 지금. 그렇죠. 하고 싶은데 못한 건지. 계좌 추적 못한 거죠. 계좌 추적을 하고 싶은데 지금 못한 거예요 보니까. 이게 재밌습니다. 이 최은순 씨의 미래에셋 증권 계좌인데 예. 이것을 그동안은 권오수 회장이 자기의 차명 계좌가 맞다. 예. 그러니까 장모가 자기한테 계좌를 빌려준 거다 그냥 이렇게 주장해 왔어요 공판 과정에서. 예. 그랬다가 이 진술을 뒤집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고 최은순 씨 계좌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처음에는 자기 계좌라고 한 거예요. 예, 자기 계좌, 차명 계좌다. 계좌라고 한 건데 나중에는 그게 아니고
최은순 씨 계좌가 맞다. 그렇죠. 그렇게 뒤집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뒤집어서 그러면 그 진짜 계좌가 맞다면 그 돈, 예. 그 돈이 진짜 누구가 주인이냐를 확인해야죠. 그 말대로 하면은 최은순 씨 최은순 씨 돈이죠. 장모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생긴 수익도 그 말 됐거든요. 다 장모 겁니다. 장모한테 간 거죠. 그러니까요. 주가 조작으로 인한 이익은 그러면 장모한테 간 거죠. 그렇죠. 부인한테 간 것이고. 그러면 최은순 씨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조사해야죠. 그런데 최은순 씨조차도 조사를 안 하고 있어요. 장모도 조사를 못 하는데 예. 부인을 어떻게 조사하겠냐 이렇게 짐작하고는 있습니다만 예. 근데 이제 이 수사를 했던 검사들은 굉장히 명백한 이 범죄 혐의 앞에 세상에 이런 범죄 혐의가 있다는 걸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글쎄요. 선의로 해석하면 그렇죠. 선으로 해석하면. 네. 왜냐하면 중간중간 이런 사실들이 법정에서 검사 입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네. 그 부인 김건희 전화해서 직접 주문하지 않았냐 네. 이 말을 검사가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통정 거래를 대통령 부인이 했다는 말인데 이게 네. 아 그리고 권오수 회장을 상대로 한 검사의 신문에서 당신이 회사 내부의 일들, 회사 사정들을 최은순, 김건희 씨에게 계속 알려줬지 않았냐? 그러니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계속 주가 조작하고 수익을 부풀려 줬지요. 그것도 검사 입에서 나온 이야기. 그렇습니다. 검사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 기록들이 있으니까 이 기록들을 모아서 정리하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진실이라보다 진실의 그림이 더 분명해지겠죠. 그렇습니다. 또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2010년부터 시작된 사건인데 네. 그때 한국거래소가 네. 2010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조사를 했는데 무혐의 결론을 내렸어요.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런 얘기가 많고 근데 하필 그때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었다. 네. 그 언저리에 네. 딱 겹치진 않는데 그래서 이제 특수부 검사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이니까 네. 이렇게 대충 무마하고 넘어간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네,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 증권거래소가 조사를 하고 예. 일단 무혐의 판단을 했다고 하는 건데 그 한국거래소의 그 자료를 좀 확보해야 되겠다. 또 그 다음에 금감원의 2차 조사도 있었습니다. 네. 그 금감원의 자료도 확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료를 안 내놔요. 그래요. 국회에서 달라고 하는데도. 네. 그래서 이 자료를 좀 확인을 하고 결론이 왜 이렇게 났는지 혹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중앙지검의 실력자였기 때문에 덮어준 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해야죠. 그때 왜냐면은 금감원 사실 선수들인데 예. 무혐의로 처리했었는데 네. 지금 전부 다 주가 조작으로 잡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황운하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였나요? 그 자기가 그 확인을 했더니 그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내사 보고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면서 금감원에다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조사 자료를. 그러니까 금감원이 줄 수 없다. 우리는 검찰과만 거래해 하면서 자료를 안 냈다는 거예요. 이게 맞냐? 이렇게 확인을 하니까 얼버무렸습니다. 금감원장이. 이런 문제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확인하면 다시 모시겠습니다. 태스크포스가 탄탄하게 구성됐길 바라고요. 자, 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자체 태스크포스. 이름이 너무 길어요. 진성준 민당 원내 수석 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